크리스마스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4381의 날들이 이 한순간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거리는 따뜻한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수아의 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침실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되찾은 한 여성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 이 채널을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26살에 재훈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가을의 도서관이었고 황금빛 햇살이 책장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재훈은 그녀가 찾던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책 찾고 계셨죠? 그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 책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아의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훈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는 수아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발레를 했다고 말하자 그는 당신은 여전히 우아한 발레리나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시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는 다음 만남에서 시집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수아는 감동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고 신경 써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과거도 나눴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혼자 이겨낸 역경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평범하다고 느꼈던 그녀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몇 주는 꿈 같았습니다. 재훈은 매일 아침 시를 적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없는 아침은 색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세상의 햇빛입니다. 점심시간마다 그는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수아의 직장 앞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로맨틱한 남자친구네요. 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재훈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데이트가 기다렸습니다. 강변 산책, 루프탑 레스토랑, 개인 영화관, 대관. 그는 수아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수아는 마침내 동화 속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재훈은 수아에게 자신의 취약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과거가 무서워요. 저를 버린 사람들처럼 당신도 떠날까봐. 수아는 그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할 거예요.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이 순간 수아는 자신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것은 강력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적의식과 중요함.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올가미의 첫 번째 골이었습니다. 3달 후 재훈은 수아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해요? 매일 밤 당신이 그리워요. 수아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재훈의 열정에 압도되었습니다. 당신이 주저하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재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재훈이 고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수아가 선호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재훈은 여기가 우리 둘 다에게 더 편리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수아는 동의했습니다. 사랑은 타협이니까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재훈은 수아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수아가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재훈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만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수아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있자 재훈의 두통은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나아졌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패턴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점점 줄였습니다.
재훈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야.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천천히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소가 점점 빠져나가는 밀폐된 방처럼. 재훈은 수아의 옷차림에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마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이 당신을 볼까봐 걱정돼요. 수아는 그가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 색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그 옷을 옷장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점점 그녀의 옷장은 재훈이 승인한 옷들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타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수아는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재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훈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럼 야근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한테는 커리어가 나보다 중요한가요?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다음 날 수아는 프로젝트 리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 하나를 포기한 것입니다. 재훈을 위해. 하지만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녀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수아는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물론이죠.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아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재훈은 냉담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갑고 침묵하는 분위기가 집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이틀 후 재훈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수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에 가야 했어요. 재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필요했는데, 하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죠. 수아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훈을 방치한 것일까요? 다음에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수아는 미안해요 엄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실망한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수아의 친구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족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재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훈은 점점 더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둔해요? 수아가 그의 기분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리도 제대로 못해요. 저녁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은 정말 게을러요. 집이 그의 기준만큼 깨끗하지 않을 때 수아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요리를 만들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빨리 그의 기분을 알아채려고. 하지만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기준은 끊임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해도 그는 다른 것을 지적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혈압 덩어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재훈의 말들이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비판, 끝없는 불만족. 이것은 마치 느린 독과 같았습니다. 한 방울씩 그녀의 자존감에 떨어졌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 재훈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새 헤어스타일을 시도했을 때 재훈은 이전이 더 나았어요. 이건 당신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다음 날 다시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녀가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재훈은 가고 싶으면 가요. 하지만 나는 혼자 남겨지는 게 외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승진 제안을 다시 받았을 때 재훈은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매번 재훈은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이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으로 머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교묘함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재훈은 또한 다른 여성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새로 온 인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아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가요? 충분히 열정적이지 않은가요? 당신 친구 지현, 그녀는 정말 잘 꾸미더라고요. 당신도 좀 더 신경 쓰면 어때요? 수아는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더 진하게 했습니다. 더 비싼 옷을 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칭찬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계속 다른 여성들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삼각관계, 트라이앵귤레이션이었습니다. 수아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전술. 그녀는 재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3년째 수아는 재훈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여성과의 대화였습니다. 내용은 애매했지만 친밀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요.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훈은 전화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회식 후에 보낸 거예요. 수아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수아, 당신은 너무 의심이 많아요. 나를 믿지 못해요? 내가 당신을 배신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듯 했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불안함을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의심하면 나도 상처받아요. 수아는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마 그녀가 과민 반응한 것일까요?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재훈은 계속 수아의 가족을 비하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무능해 보여요. 그래서 당신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죠. 수아는 아버지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어요. 재훈은 코웃음 쳤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죠. 당신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돈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수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화를 낼까봐 그녀는 가족 모임에 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재훈과 가족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4년째 수아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정신과를 방문했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재훈은 당신은 왜 이렇게 약해요? 나는 약 같은 거 먹지 않아도 잘 지내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결함이 있다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약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녀는 못할까요? 재훈의 비난은 더욱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쓸모없어요. 수아가 실수를 했을 때 당신은 나를 지치게 해요. 수아가 울었을 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수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이 말들은 칼처럼 수아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그녀가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지치게 하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그가 불행해. 수아는 자신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또한 재정적 통제를 완성했습니다. 수아의 급여는 모두 공동계좌로 들어갔고 그 계좌는 재훈이 관리했습니다. 수아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그녀는 재훈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새 코트가 필요해요. 겨울이 추워요. 재훈은 심사숙고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작년에 산 코트가 있잖아요. 우리 돈을 아껴야 해요. 하지만 재훈은 자신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돈을 썼습니다. 새 골프채, 비싼 시계, 최신 스마트폰. 수아가 이에 대해 물으면 그는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당연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더 많이 벌면 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수아가 승진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5년째 수아는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연기하는 거죠. 수아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말들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과장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녀가 관심을 원하는 것일까요? 수아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생각, 감정, 욕구는 재훈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또한 수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수아는 정말 덤벙대요. 항상 뭔가를 잃어버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수아는 요리를 못해요. 제가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피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더 화를 낼까봐. 그리고 사람들은 커플 사이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째 수아는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췄습니다. 작은 목소리. 아직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수아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그냥 산책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그는 그것을 그녀의 약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8년째가 되었을 때 수아의 대학 친구 민서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친 두 사람. 민서는 수아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수아 맞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괜찮아? 수아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오랜만이잖아. 수아는 망설였습니다. 재훈이 허락할까요? 하지만 민서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래, 잠깐만. 카페에 앉아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예전에 너 같지 않아. 수아는 괜찮아 라고 반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나는 네 친구야. 무슨 일인지 말해줘.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수아는 민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재훈의 통제, 비난, 고립. 말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건 학대야. 너는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어. 그 단어가 수아를 때렸습니다. 학대. 그녀는 자신을 학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대는 때리고 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심리적 조종, 가스라이팅. 이 모든 것이 학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훈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전화 안 받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수아는 친구 만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떤 친구요?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수아는 미안해요. 우연히 만났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수아는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민서의 말들이 그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건 학대야.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그녀가 읽은 모든 기사가 재훈을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러브바밍, 평가절하, 가스라이팅, 삼각관계, 고립. 모든 체크리스트 항목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12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그녀에게 불빛이 켜진 것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수아는 비밀리에 연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 학대 사이클, 트라우마 본딩. 그녀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조종당했고 통제당했고 학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진실은 그녀가 사랑했다고 생각한 재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남자, 완벽하고 로맨틱했던 그는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재우는 공감 능력이 없고 조종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슬픔이었습니다. 수아는 상담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와의 첫 만남에서 수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수아 씨, 당신은 매우 용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담사는 나르시시스트 학대 증후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가능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수아는 천천히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훈의 목소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쓸모없어는 거짓이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는 거짓이었습니다. 수아는 같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만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중독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때문에 당신은 그에게 생화학적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수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연결했습니다. 지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또다시 수아를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녁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정말 무능해요. 수아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녀 안에서 재훈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실망시켜요. 매일매일. 나는 왜 당신과 결혼했을까요? 수아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당신과 결혼했을까? 재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아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답을 알아요. 나는 속았어요. 당신이 보여준 가면에. 하지만 이제 진짜 당신을 봐요.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수아는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떠날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요. 재훈은 몇 초 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당신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게 놔뒀던 게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재훈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렀습니다. 이것은 후버링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전술. 수아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12년의 습관, 12년의 조건화. 하지만 그녀는 상담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 결정이 확고해요. 재훈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 거야. 당신 직장에 전화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거야. 당신 가족에게도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떠날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수아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민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눈이 내렸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우리는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전쟁 같았습니다.
재훈은 쉬지 않고 연락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발 돌아와. 내가 변할게. 그 다음에는 당신은 배은망덕한 인간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그리고 다시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사이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경고했던 것. 수아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노 컨택트, 가장 중요한 규칙.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재훈은 그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를 차단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재훈은 다른 경로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직장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수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학대받았고 지금 회복 중이라는 전문가의 확인서. 그녀는 가족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지지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은 모든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나쁜 사람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수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돌봐야 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 의료 기록, 친구들의 증언, 진실은 그녀 편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아는 엄청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떤 날은 강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다른 날은 재훈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생각했던 재훈을, 그 환상을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재훈은 가면이었습니다. 수아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12년은 뭐였어요? 전부 거짓이었나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수아는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환상을 사랑했습니다. 수아는 또한 수치심과 싸웠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왜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체계적으로 조종당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의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이 말들이 수아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 지지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은 저는 20년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공유했습니다. 다른 남성은 그녀는 저를 완전히 파괴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수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회복은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의 긴장이 근육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트 위에서 호흡하고 움직이면서 그녀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건강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훈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오래된 취미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재훈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지만 수아는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잡았을 때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색들을 칠했습니다. 그녀의 고통, 분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밝은 색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희망의 색깔들. 이혼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은 수아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재발견했습니다. 아니, 재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의 그림자 없이, 그의 목소리 없이, 그의 통제 없이. 이혼이 확정된 날, 수아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수아는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2년 전 자신에게. 친애하는 어린 수아, 너는 곧 재훈을 만날 거야. 그는 완벽해 보일 거야. 하지만 그를 조심해.
그는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강해. 너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너는 번영할 거야. 나는 미래에서 너에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완전해. 계속 나아가. 사랑을 담아. 미래의 수아. 이 편지를 쓰면서 수아는 자신의 여정을 축하했습니다. 수아는 회복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떤 날 수아는 강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트라우마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씩 수아는 자신의 자존감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재후는 그녀의 자존감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상담사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나는 가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매일, 점점 그 말들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또한 경계 설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경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재후는 모든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이제 수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료가 불합리한 요청을 했을 때 미안하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녀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느낌 없이 수아는 관계 패턴을 탐구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그녀는 왜 재훈 같은 사람에게 끌렸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님,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어머니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수아는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재훈은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에 끌립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아는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상호 존중, 개인적 공간, 지지와 격려, 열린 소통, 평등한 권력 균형. 이것들이 그녀가 미래에 찾을 것들이었습니다. 수아는 또한 빨간 깃발들을 배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방법, 너무 빠른 친밀감, 과도한 칭찬과 러브바밍, 경계의 무시, 질투와 소유욕, 비판과 비난, 가스라이팅과 현실 왜곡, 고립 시도. 이 신호들을 이제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2년 후 수아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재훈이 항상 당신은 무능해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수아는 유능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가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가구, 그녀가 좋아하는 색깔, 그녀의 그림들이 벽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성역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녀만의. 수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민서는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라졌어.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넌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중요한 건 네가 돌아왔다는 거야. 그들의 포옹, 웃음, 지지가 수아를 치유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서 살아남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배운 것들을, 회복 여정을 나눴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 떠날 힘을 주었어요. 이 메시지들이 수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또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쉼터에서 그녀는
학대받는 여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3년 후 수아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훈과 함께 있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했습니다. 더 현명했습니다. 더 자비로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거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아름다웠습니다.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녀의 눈은 생기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실했습니다. 수아는 재훈을 용서했을까요?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는 독이었고 그녀만 해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수아는 재훈도 아마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종종 깊은 불안정감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아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수아는 벤치에 앉아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미소. 그녀의 전체 존재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12년의 어둠 후에 그녀는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 안에서 왔습니다. 수아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가 내 빛을 끄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가치를 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자기 사랑.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주 나르시시스트 학대, 회복,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한 영상을 올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학대받고 있는 친구, 가족, 동료. 이 영상이 그들에게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라우마 후 다시 사랑하는 법, 어떻게 신뢰를 재건하는지, 어떻게 건강한 파트너를 선택하는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용감합니다. 여러분은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생존자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번영자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고통을 지나 치유로, 과거를 지나 미래로 계속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 한 호흡씩, 한 날씩.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는 치유합니다. 함께 우리는 성장합니다. 함께 우리는 승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존중하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 당신은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가치 있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입니다. 때때로 같은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힘,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축하하세요. 작은 승리들도 오늘 침대에서 일어났나요? 승리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했나요? 승리입니다. 오늘 경계를 설정했나요? 승리입니다. 모든 작은 단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이 당신을 치유로 이끕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 곧 당신은 뒤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살아남았어. 아니, 그 이상이야. 나는 번영하고 있어.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은 올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과 빛을 담아
다음에 만나요. 계속 빛나세요. 안녕히 계세요.